오전 주 질의가 마쳐지는데요. 제가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용환 검사님, 네. 1기 대장동 수사하셨죠? 예. 예. 1기 대장동 수사할 때 이재명, 김용, 정진상 혐의가 있었습니까? 저희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이크 크게 대고 좀 해주십시오. 예, 1기 수사팀에서는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기에서 수사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 수사하셨습니까? 대장동? 예, 저는 대장동 본류라고 불리는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1기 대장동을 수사했고 1기 대장동 수사하는 와중에 김용도, 정진상도 그리고 이재명도 혐의점이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저희는 저희로서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네. 예. 그때가 2022년 몇 월까지입니까? 제가 22년 7월 초까지 근무했습니다. 7월 초까지이고 그 다음에 수사팀이 22년 5월이 되면서 수사팀이 바뀐 거죠? 5월의 경우에는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 두 분의 부장님이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서 오신 상태고요. 그분들이 5월부터 7월 사이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대장동 관련해서 수사가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이재명, 정진상, 김용은 혐의가 없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21년 나무계 해외에서 들어오면서 했던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남욱이 당시에 체포됩니다. 21년 10월 19일. 이재명 아예 몰라요. 우리한테 사업권 뺏어간 사람이에요. 아예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아예 몰라요. 우리한테 사업권 뺏어간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22년 7월까지 수사한 정용환 검사께서는 우리는 혐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넘겨봐 주세요. 그런데 검사들이 바뀝니다. 22년 5월에 윤석열이 취임하면서 22년 5월부터 검사가 바뀝니다. 송경호, 고영곤, 그리고 그 유명한 어미준, 그 유명한 강백신, 어미준, 강백신, 대장동 사건에 어미준, 강백신이 들어가고요. 김용 사건에 어미준, 강백신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김용 부원장 사건에 송경호, 고영곤, 어미준, 강백신. 윤석열 사단이에요. 이들도 22년 5월부터 24년 5월까지 근무합니다. 그리고 위례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송경호, 고영곤, 어미준. 와, 완전히 윤석열 사단의 어미준이 누굽니까? 한명숙 모해 위증, 그리고 이번에 쿠팡 사건에 문지석 검사를 직권남용으로 억누르고 쿠팡 입장에 서서 쿠팡 특검의 당사자 아닙니까? 다음 넘겨봐 주세요. 그리고 이 윤사단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하나 더 있죠? 송경호, 고영곤, 강백신, 이창수, 조상원, 이준동. 이들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진 겁니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윤석열의 지시에 의해서. 당시 이들을 이 자리에 배치한 사람은 누굽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에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은 민정수석실이 없었어요. 인사검증단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저들을 배치한 겁니다. 이게 한동훈이 국회에 와서 읽었던 그 체포 동의 요구서예요. 이 내용에 박상용이 했던 대북 송금 관련한 잘못된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뭐라고 들어있냐면요, 이재명이 시켰다는 겁니다. 대북 송금 관련해서 300만 달러의 대납까지 김성태에게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명이 어려워지자 김성태에게 그 돈을 대신 내게 한 것입니다. 이때는 그나마 박상용이 하고 난 다음에는 이재명의 얘기가 없어지고 이화영의 진술만 있죠. 그런데 한동훈이 흔들어댈 때는 이재명이 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들의 윗성까지를
쫙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욱 관련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욱이 구치감의 내용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남욱이 구치감에 있습니다. 자, 법원행정처 차장님, 구치감이라고 하는 곳 가보셨어요? 저 검찰대에 있는 구치감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없죠? 예. 우리 경찰청장 직무대행님, 구치감 가보셨어요? 예, 못 가봤습니다. 우리 국수본부장님, 네, 구치감 가보셨어요? 가보지 못했습니다. 구치감 가보신 분 계세요? 보기라도 하신 분.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6.56제곱미터. 구치감 제가 가봤어요. 까치방이라고. 전두환 시절에 물고문 당하고 용산경찰서로 갈 때 구치감에 있습니다. 서대문 구치소에 있다가 검찰이 부릅니다. 수사한다고. 그러면 까치방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잘 수가 없는 곳이에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중앙지검장님, 구치감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을 재판 갔다 오는 남욱을 앞에 서주세요. 재판 갔다 오는 남욱을 사냥하듯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구치감에 넣어놓습니다. 이주용이라고 하는 검사가, 내가 이주용 검사 사진을 찾는데 안 나와요. 이주용 위에 강백신이 있을 거고, 어미준이 있을 거고, 고영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송경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동훈이 있을 거고 윤석열이 있을 겁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구치감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을 재워본 적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당히 이례적인 방식. 이례적인 거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구치감이라고 하는 곳에 그 사람을 밤새워 둬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례적인 거는 혹시나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기억하는 한에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자, 검찰총장 대행님, 있어요, 없어요? 뭐 전수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케이스에 대해서는 전후 사정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케이스는 재판 끝난 후에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그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유는 그 남욱 변호사가 다른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필요로 해가지고 소환을 했는데 서울구치소에 있으면서 3회인가 4회인가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됐고 그 영장을 가지고 집행한 결과라서 그 형식적으로는 지금 이런 지금 모양새가 나뉘어 검찰총장 만들어졌는데 직무대행님, 그것이 이게 굉장히 인권적으로 말이 이례적입니다. 되는 겁니까?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영장을 해주시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안 나와요. 가서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 영장을 쳤는데 안 나온다면 이유와 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 나중에 남욱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재명을 아예 몰라요. 그런데 사냥하듯이 데리고 와서 정일권 검사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구치감에는요, 이 구치감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칫솔, 속옷 이걸 넣어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자료를 보고. 구치감에다가 칫솔하고 속옷을 넣어줬답니다. 너 여기 있으라고. 그날 밤 잠을 못 자고 그 다음에 불려가서 갔더니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리고 네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내는 방법과 네 환부를 드러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어떤 걸 택했겠느냐? 9월 16일 이 일을 당하고 남욱의 진술은 다 바뀝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기 수사에서는 이재명, 김용, 정진상 혐의 없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남욱의 진술이 바뀌고 다시 남욱은 재판에서 모든 게 잘못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나오면 알게 될 건데요. 여러분, 범죄인 잡으라고 한 검사가 사람 잡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치 대선 후보 잡으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린 건 오늘 많은 언론이 저희들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SNS로.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잘못된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를 낱낱이 파헤쳐 줄 것을 요청드리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자료 요청 있으십니까?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